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회기 상담 실습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기는 진로 가계도를 활용해서 진로 상담을 여러분이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진로 가계도를 활용한 진로 상담. 진로 가계도는 이미 수업 시간에 이론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우리가 같이 각자 자신의 진로 가계도를 그려봤는데, 본인이 그린 진로 가계도를 상담자 역할을 하는 그 같은 조원, 그 상담자에게 제출을 하시고, 제출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실습 때 그걸 같이 보면서 같이 상담을 진행을 하면 되고요. 우리 교재 273쪽에 보시면 분석 질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1, 2단계는 진로 가계도를 같이 그리는, 그러니까 진로 가계도에 대해서 안내하고 그리는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리는 것까지 하면은 실습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 가계도를 그렸기 때문에 바로 이 가계도를 가지고 분석 작업을 실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로 가계도를 활용하여 내담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뒤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긴 할 겁니다. 근데 이 배우는, 네, 잠시만요. 그래서 질문은 여기 나온 질문이 되게 많아요. 한 30가지 정도? 30가지는 안 되려나? 되게 많은데 이거를 꼭 다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질문 중에 굳이 이 내담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뭐 크게 의미가 없겠다 싶은 질문은 빼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특성이나 내담자의 진로에 대한 주요소 문제, 그리고 상담 목표 요거에 맞게 질문을 좀 조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몇 가지 질문을 선택해서 내담자에게 제시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내담자를 위해서 질문을 선택하거나 조정하시는 거는 좋은데, 상담자가 생각할 때, 이 질문은 조금 물어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질문을 빼거나 배제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굳이 내담자에게 어떤 질문이 맞춤형인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나는 이 질문을 다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담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뭐 전반적으로 탐색을 한번 해본다는 의미에서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나하나 그냥 쭉 나열식으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추천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를 하면 내담자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할 텐데, 그 답을 듣고 내담자가 그 답한 게 충분히 뭔가 설명이 됐다 하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되지만, 이 답에 대해서는 좀 더 탐색해 보거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거나 아니면 좀 더 다른 질문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두세 가지 정도 질문을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열식으로 쭉쭉쭉쭉 질문의 개수를 채우는 것보다는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약간은 깊이 있게 탐색하는 것을 더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색을 해야 여러분이 진로 가계도를 분석해서 뭔가 활용할 것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수준에서 응답을 듣는 것과 좀 더 한 단계 깊은 수준에서 응답을 이제 끄집어 내는 거, 탐색해 내는 거, 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요렇게 했을 때 좀 더 의미 있는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구조화를 해 보았는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하나의 예시고요. 여러분이 꼭 이 구조화대로만 상담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진로 가계도 활용은 제가 어떻게 시간 구조화를 했냐면, 일단 5분 정도는 서로 인사 라포 형성, 뭐 라포 형성 이제 이미 다 됐겠죠? 그리고 혹시 지난 회기에 지난 실습이 진로 카드랑 진로 정보를 활용하는 거였고, 아마 과제가 나간 조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과제라면 제가 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상담에서 했던 것과 관련해서 과제를 냈을 수 있는데, 그 과제를 잘 해왔는지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 과제 점검이라는 것도 그냥 과제 해왔어요,
안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제를 내담자가 해왔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주고 물어봐줄 걸 좀 물어봐준다거나 같이 피드백 해줄 거 있으면 피드백 해준다거나 이것까지 해주는 게 과제 점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회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실습이기 때문에 서로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하지만 여러분은 실제 상담을 지금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오늘 진로 가계도를 왜 활용하는지, 진로 가계도를 활용할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고, 아무래도 가계도라는 것이 가족과 관련된 주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담자들이 조금 방어적이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불편이나 불안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을 해주고요. 그런 마음이 들면 사전에 얘기를 해보게끔 하고 공감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로 내담자의 불안을 낮추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담자한테 혹시 오늘 가족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저와 가족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좀 불안하거나 불편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요. 내담자가 아무래도 좀 가족 얘기를 하는 게 저한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가족 얘기하는 거는 진짜 좀 어려울 수 있죠. 어떤 게 조금 걱정되시나요? 어떤 부분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에게 좀 이야기하기 힘드신 부분은 꼭 다 하시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안심시켜주고 내담자가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개방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로 가계도 분석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한 20분 정도, 네, 더 길어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혹시 과제 내줄 것이 있으면 내주시고 굳이 과제가 없으면 안 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회기 요약과 소감 나누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계도에서 사용되는 기호들은 이미 수업 시간에 다 배웠어요. 그냥 한번 여러분 리마인드 하시라고 보여드리고요. 내 가계도를 그릴 때 이걸 다 보시면서 참고하셨겠지만 이 기호들이 좀 눈에 있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내담자의 가계도를 보실 때 좀 빨리빨리 분석하실 수가 있어요. 내담자 가계도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게 무슨 의미지 찾아보시면 아무래도 좀 상담자로서 전문성의 신뢰를 좀 잃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기호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계도 해석의 범주, 이거는 이제 교재에 나왔고 저번 수업 시간에 그 발표를 한 내용일 텐데, 일단 이 가계도라는 것은 진로 상담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가족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도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진로 상담에 적합하게 이용을 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의 진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진로 가계도를 한번 활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진로 가계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족의 구조, 가족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이 내담자에게 가족이 미치는 영향이 클지 좀 적을지 이런 것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세대 간 반복되는 유형도 있는데요. 이 세대 간 반복되는 유형은 애착이라던가 심리적인 문제나 증상 이런 것들, 역기능적인 패턴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진로 상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 말고 세대 간 반복되는 직업 유형을 탐색하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꼭 직업 유형이 아니더라도 진로를 선택하는 방식이라던가 진로에 대해 생각하는 그런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세대 간 반복이 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뭐 그 자녀의 진로 선택을 되게 의견을 존중해주고 자유롭게 개방적인 태도로 대하는 그런 가족 문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진로는 가족들이 정해주는 대로 가족들의 의견을 중시해서 정하는 것이 좋다. 이런 문화의 가족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의 역할과 직업인데요. 가족의 역할과 관련하여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얼마나 인정받느냐, 보수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 뭐 직업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가계도를 통해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갖추고 있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는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의 관계 유형인데요. 가족하고 관계가 친밀하느냐 아니면은 좀 서로 소원하고 아니면 갈등이 심하거나 아니면 친밀한 건 좋은데 너무 융합되어 있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거나 이런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버지가 어떤 직업을 하기 때문에 나도 그 직업을 선택하겠다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그 직업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직업은 선택하지 않겠다거나 여러 가지 인식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거를 확인하고 객관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쳐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질문들을 볼 건데 이것도 이제 교재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지금 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일반적인 질문들을 모아놓은 건데 성장해온 가정을 어떻게 전반적으로 묘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부모님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모님의 직업을 확인할 때 진로 만족이 어떠신지, 이건 부모님 거예요.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꿈이 있었는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요거를 자녀에게 좀 하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뭐 형제자매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거나 어떤 진로 목표를 갖고 있는지, 친척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가족 내에서의 내담자의 역할, 부모님과의 관계, 꼭 이제 부모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주 양육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는지, 뭐 싫어하는지 등등 이런 일반적인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의 진로에 가족이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들,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이 가족의 문화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네, 봅시다. 가장 지배적인 가치, 직업생활에서 가치를 둔 특정한 사명, 옳은 역할, 그러니까 이건 가족에서의 가치관을 다 묻는 거죠. 뭐 세대에 걸쳐 내려오는 신화나 오해, 뭐 예를 들면 예술은 밥벌이가 안 된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또 가족의 미해결된 작업, 뭐 어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족들이 원치 않는 직업을 가짐으로써 가족들에게 되게 상처를 입혔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가족은 아래 세대에게 그렇지 않은 좀 가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도록 강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뭐 경제적인 가치나 선호 경향에 대해서도 가족이 미친 영향을 보고요. 학습, 일, 놀이 등등. 네. 가족 전통 의식 이것도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위에 저기 제목이 지금 잘못됐는데 이거는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주제예요. 요거 잘못됐고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학업적 성공에 대해서 가족 안에서 명시적 암묵적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침묵했냐, 누가 좀 고무적이었냐, 누가 자질스러웠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진로하고 학업적인 노력이나 성취를 또 떼어놓고 볼 수는 없어서 이런 질문들을 같이 할 수 있고요. 네.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가족들은 생각하느냐. 사실 가족들이 너무 성공에 대해서 중시를 너무 안 해도 내담자들이 별로 너무 꿈이 없고 야망이 없고 굳이 뭐 아무 진로나 하면 되지 뭐 생활만 겨우겨우 해나가도 상관없지 뭐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아 실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별로 권장하고 싶은 가치관은 아니거든요. 물론 뭐 가치관은 각자 개인의 자유기는 하지만 뭐 심리 치료나 심리 상담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성향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들이 너무 성공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성취나 성공에 대해서 진로는 그냥 뭐 생활만 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면 내담자도 별로 자기의 진로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그걸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슬라이드 설명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회계보고서 4회기 진로 가계도 그림을 일단 좀 핸드폰으로 찍거나 캡처해서 간단히 넣으시고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서 넣으시고 그거를 내담자의 주어서하고 연결시켜서 어떻게 분석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회기 안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